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공신우리에서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무원 선택 과목 정복의 비법, 이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택 과목이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요, 2021년 대비까지는 선택 과목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선택 과목 고민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아직까지는 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복의 비법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전공 선택 과목과 뭐 사회,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선택의 정석은 내가 공부하는 직렬을 고려하는 겁니다. 내 직렬이 무엇인지를 골라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험 볼 수 있는 과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 직렬에 대한 고민이 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공통적으로 응시 가능한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회, 수학, 과학은 전 영역 다 되고, 행정학도 웬만하면 다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 대비부터는 뒤집어져서 행정학은 직렬이 좀 제한되고, 그 다음에 행정법은 거의 모든 직렬에서 행정법이 거의 들어갑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선택 과목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얻으면은 이것을 나중에 가서 이제 보정을 하죠. 우리가 이제 표준 점수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표준 점수로 전환할 때 어떤 과목이 더 유리한가 이걸 자꾸 따지는데 과목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나왔던 패턴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올해 나왔던 난이도가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목의 유불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선택의 방법은 내가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골라내는 것이에요. 내가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골라내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선택하면 중간에 바꾸기 없기예요. 바꾸기 없기, 낙장불입. 한 번 선택으로 더 이상의 고민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별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 선택했으면 그거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과목이든 그 과목의 어려운 점, 이 난제들은 항상 도사리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낼 생각을 해야 되고, 처음에 그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나름의 고민 속에서의 이 합리적인 어떤 지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목이 왜 나한테 맞는 과목인지를 이유를 찾아서 선택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중에서 특히 많이 하는 게 행정학, 행정법, 사회입니다. 예, 그런데 행정학,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되고 7급에도 과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9급 통과한 다음에 7급도 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부터 병행해서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선택을 다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학은 다양한 직렬 응시가 가능하고, 행정법은 이제 다양한 직렬이 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2022년 대비엔 뒤집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지점을 꼭 고민하셔서 2021년도에 어떻게든 승부를 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과, 2021년 도전은 하지만은 잘 안 됐을 때 대비해서 2022년까지 생각해 볼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선택 과목 선택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 자, 그런데 다만 이 행정과 행정법이 요 밑에 있는 나머지 세부 전공 요거랑 좀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전공 영역이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가 상당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행정법은요, 처음에는 이 법과목이라서 더 처음에는 접근이 조금 좀 힘든데, 해놓고 나면은 출제 유형이 정형화됩니다. 행정법 판례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딱딱 도식화가 좀 가능해요. 원래 법이 수학스러운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놓고 보면은 정형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정형화는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해할 때, 접근할 때는 이게 행정학이 좀 범주도 넓고 해가지고 한편으로 좀 흥미도 좀 따라오고 그렇기는 하는데, 내용의 이 깊이가 상당히 있고 영역이 방대하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 곁에는 제가 있을 거니까요. 네, 행정학, 자, 그렇게 봐두시고, 사회는 아무래도 이건 고등학교 교과이기 때문에 상식적 수준의 교과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 공부할 때 타 과목 학습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만은 범위가 여기도 넓고요. 영역별 호불호가 있어서 정치화법, 사회문화 이런 걸 하겠는데 뭐 경제가 어려워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또 이과 출신들은 또 반대예요. 경제는 좀 할만한데 사회문화는 왜 이렇게 답이 이상해요? 뭐 이렇게 이제 막 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영역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수능형 문항 때문에 길이가 좀 길어져 버려요.
제시문을 주고 그걸 분석해라. 자료 분석해라. 이 자료 분석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자꾸 보다 보면 시간이 좀 이제 널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풀이 시간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단점은 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직렬별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면 사전에 이제 내가 실무에 관련된 공부를 미리 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실무 적용에 특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제 직렬이 딱 그 해당 직렬만 시험 볼 수 있다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소신껏 난 직렬을 결정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쫓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말고도 내후년도 대비할 거예요. 그러면 세부 전공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유리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22년부터 이 전공 필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비록 현장 강좌 수강 선택의 제약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공시누리로 오시면 다 그 연계성을 가지고 다 요거는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목별 특성들을 좀 비교를 해 봤고요. 우리 뭐 사회행정법의 이 일산 본원 원장님이 또 이렇게 맡아서 지금 담당을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 아니겠습니까? 사진이 나은가요? 네, 전데 이게 이제 저도 사회와 행정학을 다 여러분들하고 나눠서 좀 같이 공부를 이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목 배치에서 여러분들 믿고 이제 수강하시고 공부 따라오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런 전략 공시누리로 오시면 함께 여러분들 같이 고민을 나눠서 여러분들 짐을 좀 덜어드리고 단기 합격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공시누리와 함께 누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의 선택의 지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봤습니다. 잘 선택하시고 잘 전략 수립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